자, 정치적 지원 전략의 기본 베이스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수는 뭐가 아니다? 점수? 아니다. 그렇죠? 쌤, 원점수도 이제 점수 아니에요? 한국사의 등급 기준은 원점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원점수를 써주진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수는 점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거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원점수가 209경수 266인 동일한 아이들의 지금 평점수를 보시면 무려 몇 점씩 차이 나고 있어요? 몇 점씩 차이 나고 있어요? 예, 무려 3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수학을 더 잘 봤다. B 학생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수학을 더 잘 봤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밑에 아이가 좀 수학을 더 잘 봤다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점수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결과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지금 원점수가 268점인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표준점수가 무려 4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몇 명 한 명 이렇게 빼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일단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점수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백분위 대학을 써야 될지 표준점수의 대학을 써야 될지를 일단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 대학에 있어서의 활용 지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표준점수 플러스 변표를 적용하는 대학은 실제로는 그 대학의 변표 점수가 좀 발표돼야 그 체계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산출식을 대학들이 발표하긴 해요.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올해 너무 탐구의 변수가 너무 커져에 따라서 소위 어때요? 그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를 내리기도 해요. 요 내리는 과정을 우리 학생들은 물보정을 한다는 말을 써요. 커뮤니티 상으로는. 근데 또 야, 이번에 우리는 탐구가 상당한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탐구의 영역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탐구의 변표 적용을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이걸 학생들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보정을 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좀 조정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아마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탐구를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올린다든지 너무 내린다든지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경수탐 모두 변별력을 확실하게 갖춘 수능 체계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탐을 가지고 아니면 탐구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초등교육과 수능 활용 지표는 더 잘 보셔야 되겠죠.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분위가 유리하느냐 아니면 표준점수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그래서 교대 쪽을 좀 신경 쓰는 분들은 특히나 백분위가 유리할 때는 백분위 중심 대학으로 딱 포진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표준점수가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점수 점수 중심으로 이 체계들을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학 가형하고 나형의 반영 여부를 좀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질문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문계에서 그러니까 수학의 나형의 표준점수가 상당히 높으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중위권 라인 혹은 중하위권 라인은 인문계와 자연계 간에 있을 교차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이 교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잘 원점수를 보시면 올해가 아마 더더욱이나 인문계하고 자연계 똑같은 대학의 원점수를 보시면 무려 거의 20점 정도 차이 나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 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딱 전화를 했어요. 수석님, 올해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인문계 서울대 마지막 라인을 원점수 몇 점으로 보십니까? 참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정말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3학년 부장님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략 한 380선 끝선까지가 그래도 대략 가능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배치표에는 아마 385점 정도 나갈 겁니다. 이게 배치표의 논리고, 그죠? 이제 소위 입시를 하는 분들까지는 끝선까지라고 하는 건 우겨 넣어서 어떻게든 잘 해보면, 그죠? 마지막까지 들어갈 마지노선의 점수를 몇 점으로 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제군요. 그저께에 이제 저쪽에 이제 용인에 있는 모 고등학교 3학년 부장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80점 때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울대 인문계 라인은 마지막까지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연계는이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치표야 한 365? 이 정도 선을 아마 보편적으로 잡을 텐데 잘하면 360선도 이게 영역별 점수의 구조에 따라서 잘하면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탐 2의 선택자의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계, 특히 서울대 자연계가 약간 좀 위험 요소를 좀 갖고 있지 않아요? 작년도보다 투 선택자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투 선택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서울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애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350점 후반대도 어떻게 잘만 원서를 쓰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시고 네. 제 생각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3학년 부장님과 제가 늘 대화하는 대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힘들지 않? 뭐 이런 대화 없어요. 서울대 마지막 끝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용건만 그냥 간단히 이제 바쁠 시점이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건 이제 상위권의 문제고요. 이게 중위권으로 내려가고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중위권 같은 경우는 인문계에 뭐가 돼요? 교체 지원이 되잖아요. 자연계가 인문계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바보 같은 행위죠. 근데 잘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문계 서울대 마지막 끝선 몇 점 얘기했어요? 별로 내 아이와 상관없는 데가 기억이 안 나요? 몇 점 얘기했어요? 380점대 초반 정도를 예측했어요. 이게 끝선이라고요. 우리 애는 그러면 380에 걸치니까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자연계는 몇 점으로 얘기했어요? 무려 몇 점 차이 나요? 20점 차이 나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올해는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넘어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을 쓰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애는 인서울이 목표야. 과 이제 상관없어. 정시의 논리로 가면요, 꿈은 없어져요. 우리 수시 때는 우리 애가 원래 뭘 어렸을 때부터 뭘 잘했고요, 우리 애가 뭘 무슨 과에 대한 뭐의 과가 좋고요, 이런 거는 수시 때는 우리는 다 얘기를 듣죠. 근데 정시 때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과 볼래, 대학 볼래?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거의 99% 대학 보죠. 그렇지 않아요? 정시 때는 선생님 그과 뭐 하는 과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수시 때는 참 다양한 걸 물어봐요. 선생님 그거 전공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많은 걸 물어봐요. 근데 정시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 크게 보면 내가 인서울 할 수 있냐, 내가 이름 들어본 대학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시의 논리로 넘어가는 순간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수시는 대단히 좀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정시는 조금 비교육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정시에서는 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과 학과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정시에서는 거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몇 점이 돼도 대학과 학과를 마음껏 볼 수가 없어요, 일부 극간 애들 빼놓고는. 그래서 대학과 과를 마음껏 고를 수 있으려면 다 맞으면 되는 거다, 정시는. 그죠? 그러면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진지하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시의 논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수학, 가형,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증가했고 인문계 학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특히 자연계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든 원서를 쓸 때 나형이나 사탐이 반영되는 대학들은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죠? 올해는. 왜? 무슨 말이에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넘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왜 넘어와야 걔네들이? 원래 자연계였기 때문에? 아니요. 일단 집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리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인문계 학생들도 교차를 마음껏 하려고 대들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얘기 듣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우리 아이는 지금 점수가 너무 낮아. 근데 목표는 인서울이야. 아니면 집에서 대학을 다녀야 돼. 그러면 못 가지도 봐라. 배치표 인문계만 피지 말고 뒤집어라. 뒤집어 봐야 돼요.
자연계 쪽에서는 혹시 갈 만한 대학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연계학과 중에서는 인문계가 해도 괜찮은 과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식품영양학과를 꼭 자연계학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무슨 생명?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생물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쌤, 일단 자연계로 갔다가 전과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어떤 기본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올해는 딱 구성을 하셔야 돼요. 특히 중위권, 중하위권 학부모님들, 특히 자연계 학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그 자연계 학생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인문계가 넘어올 여지가 올해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인문계가 넘어올 여지가 있는 대학, 즉 수학 나형과 사탐을 반영하거나 심지어는 뭐까지도 인문계들이 입맛을 다실 수 있는 과들은 컷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계들이 진짜 안 가려고 하는 과는 어딜까요? 뭔가 물리와 관련된 과는 안 가려고 해요. 뭔가 이거는 방학 동안에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문계 학생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야, 생물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물리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딱 느낌상. 그렇죠? 제가 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러면 진짜 물리 관련 학과를 쓰면 오히려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또 제가 근데 이 얘기했으니까 또 몰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입시예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수학 가형하고 나형이 허용 대학들 제가 목차 뽑아놨으니까 여기 대학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관심 가질 만한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전년도와 비교하셔야 돼요. 왜? 바뀌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뭐 경희대 같은 데도 작년에 뭐 영어의 반영 비율이 지금 30%였는데 지금 영어의 반영 비율을 5%씩 줄여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렇죠? 컷이 바뀔 수밖에 없는 기본적 구조가 있다. 이런 것들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018년도를 대비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대학들이 뭔가 그렇죠? 영어의 반응 비율을 좀 줄이고 뭐의 반응 비율을 탐구라든지 아니면 국어라든지 아니면 특히 수학 같은 반응 비율을 자꾸 늘리는 이런 흐름을 이미 2017년도부터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탐구 반영 방식을 먼저 이해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변표 최고 환산 점수 반영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최고 환산 점수 반영 대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기억에 남기시면 돼요. 탐구는 어떤 점수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유불리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정도의 느낌만 딱 가지고 가세요. 알았어요? 무조건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쓰는 대학도 있는 거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도 있는 거고 100분의 1을 쓰는 대학도 있는 거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건 변표 최고 환산 점수를 쓰는 대학도 있는 거고 표준 최고 환산 점수를 쓰는 정말 탐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활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죠? 저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전국 등수가 더 좋아지는 대학을 선정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이득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거구나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정도의 느낌만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가 작년도에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탐구는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점수대별로 표준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특히 과탐은. 왜? 워낙에 지금 논란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주요 대학들은 저렇게 100분위 1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로 표준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100일 때 제가 68점이든 걔가 66점이든 똑같이 무슨 점수를 주는 거야? 야, 너 68, 65.5 받아 그냥 너도. 너 66, 너도 65.5 받아. 이렇게 강제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탐구는 뭐가 잘 나와야 한다? 100분위가 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탐,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최악이 뭐였다?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4 뜨는 거, 하나 틀렸더니 100분위가 80이 뜨는 거. 그러면 걔는 100분위를 82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최악이었다. 이래서 제가 작년도에 서울대 경영평균하고 연대 경영평균하고 고대 경영평균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원인이 있었다. 한국사가 100분위가 불안정했고, 특히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생윤의 100분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100분위 체계가 불안정하면 뭐 한다? 상위권 학과들의 펑크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러나 올해는 어떻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어떻다? 탐구의 전체적인 과목의 100분위 체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탐구 때문에 변수가 생길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학과의 서열 파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하나의 변수는 있다. 아마 앞으로 신문은 이 기사를 쏟아낼 거예요. 내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재수 기피 현상이 벌어져서 뭐한다? 하향 지원을 강화된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또다시 쏟아낼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 기사는 신경도 쓰지 마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쉬운 수능에서는 재수행이 준다? 올해 재수행 늘었잖아요. 네, 올해 재수행 초반기에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 거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입시는 예상은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장단컨대 제가 무슨 뭐 저희 회사도 재수학원을 지금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절대평가가 재수행에게 불리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왜? 오히려 더 유리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영어를 잘하는 재수행이라면 이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자, 따라서 그런 기사들에 오히려 사실은 음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음찔한다면 오히려 진짜 뭐 하향 지원이 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예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문의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탐 작년에 100분이 100이었을 때 68.38 줬습니다. 지금 근데 뭐 제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올해는 아마 두 개 과목 합치면 140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역시 자연계선 역시 올해도 과탐의 대세로는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올해 제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우리 인문계 학생들에게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열심히 공부해라? 제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제휴고 공부 열심히 해라. 탐구는 항상 변수를 갖고 있는 과목들이, 특히 재학생들은 한 과목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물어보실 때 그럼 선생님 제휴고는 어떤 과목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은 그 질문에 1초의 고민도 없이 늘 대답해 왔어요. 아랍어를 알아. 왜? 아랍어가 가장 100분위 체계가 안정적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대체되잖아요. 이렇게 대체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에게 정시까지 가면 그렇게 싸움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가? 어떤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뒤지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아주 인문계에서는 핵심이 있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왔냐면 재학생의 모 고등학교의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도대체 사탐 하나를 버리고 제외고로 대체되는 비율은 몇 프로가 나오느냐 해봤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요. 재학생들은 30%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남 하이퍼에서 재수했던 애들이 사탐 하나를 버리고 제외고로 대체했던 애들의 비율을 저희가 뽑았어요. 강남 하이퍼 작년에 70% 나왔어요. 올해도 지금 70%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특히 이런 의미에서 합불 자료를 볼 때, 자, 우리가 합불 자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자리에 학교생들도 계시니까 학교생들도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합불 자료를 볼 때 제6고까지 성적 기재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는 합불 자료보다 오히려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야 돼요. 인문계는 무조건. 왜? 대체되면 성적대의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근데 합불 자료가 들어온 건 뭐밖에 없어요? 국영수 탐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문계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모 대학에 합격자 전체가 있는 표본 데이터를 뭐 15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5명의 합격자 전체의 표본 데이터를 구해본 적이 있어요.
이 중에 저희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탐구 하나를 버리고 제육으로 대체돼서 합격한 애가 몇 명이 나오느냐.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컸어요. 근데 15명 중에 4명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거의 30%는 최소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런 대학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냐면 이런 얘기를 설명해서 하면은요 진짜 그 대학에 또 다 몰려요. 예. 자, 어떤 대학이 반드시 있다? 탐구 하나를 대체를 해주는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아랍어를 진짜 잘 본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그럼 표준점수가 거의 100에 육박해요. 탐구 하나를 가지고. 이런 대박의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 어딘가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서를 잘 쓰는 거죠. 아시죠? 예, 그런 대학은 올해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제휴국어로 대체하는 이 묘미가 인문 개성 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휴국어를 좀 잘 본 학생들은 저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세대 거하고 고려대 거 자 해볼게요. 자, 이 아이 해볼게요. 자, 제휴국어를 대체하기 전에는 0.37% 나옵니다. 근데 제휴국어를 대체했더니 0.27%가 돼요. 무려 0.1%가 올라갑니다. 네, 0.1%가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무려 전국 등수가 최소한 300등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대체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전국 등수가 300명이 움직여요. 300명이 최소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똑같아요. 고대도 거의 0.1%가 차이가 나요.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얘 전국 등수가 막 300명씩 움직여요. 막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특히 인문계학 부모들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휴국어 탐구 하나를 대체 가능한 대학 써놨어요. 이런 거 잘 조사하셔갖고 절대로 불리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그런 것도 꼭 질문하세요. 참 어머님들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상상력이 대단한 걸 수도 있고요. 참 엉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서 쓸 때 제 아이는 반드시 제휴국어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알아서 대체해줘요. 아시죠? 대학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입학처에 저희 아이는 대체할 거예요 이렇게 꼭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요. 참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상상력이 대단한 것보다는 참 걱정을 안고 사시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원서 접수하면 알아서 그건 자동으로 대체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을 좀 고려해서 조금 우리 아이가 조금 내신이 조금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발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매년 제가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 저희 애는 내신이 나빠갖고요 너무 점수를 많이 깎여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숭실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숭실대라고 하면 내신 만점 받은 애가 숭실대를 쓴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경쟁자들이 어떤 극간의 내신 성적대들이 쓰냐가 중요한 거지, 만점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 깎여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숭실대 이렇게 잡으면 숭실대 쓰는 애들이 대체로 내신은 거의 3등급대 아닐까요? 아닌가요? 1.1등급대예요? 걔는 1등급대인데 이미 수시에 숭실대도 못 갔다는 것도 얘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숭실대는 3등급대들이 제일 많아. 근데 우리 애는 4등급이야. 그럼 몇 점 깎인다? 1점 깎인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서를 써야지. 만점에서 몇 점 깎여요. 이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항상 상상해 보면 딱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오히려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일수록 오히려 쓰는 아이들의 내신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아이와 진짜 나쁜 아이가 뒤섞여 있겠죠.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일반고는 진짜 내신이 좋은 애들이 보편적으로 수능을 잘 봤으니까 쓸 거고, 그죠? 나쁜 애들은 거의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쪽 애들일 거니까 그렇게 내신이 아주 썩 좋지는 않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시에서는 4등급 정도 선이면 그렇게 정시에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됐죠? 됐죠? 근데 쌤 우리 아이는 7등급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학부모들은 수능 100%의 대학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이것도 어찌됐든 상당히 깎일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대학별 환산함수 얘기했는데 환산함수 딱 해봤더니 어때요? A 학생, B 학생 이렇게 딱 어때요? 총점은 369, 표준점수가 동일한데 환산점수로 했더니 어때요? 무려 몇 점 차이 나요? 7.65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환산점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성적표만 나오면, 즉 수능 성적표만 나오면 신문의 첫 기사는 뭐로 장식한다?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학별 환산점수가 제일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는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중에 가군에 쓸 거야.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아하, 대학별 환산점수에서 제일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대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서강대가 더 좋아. 따윈 필요 없어요. 성균관대가 더 좋아. 따윈 필요 없어요. 그런 따윈 필요 없다니까요. 네 마음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순위는 있겠으나 순위 따위는 필요 없어. 뭐가 무조건 가는 거다? 환산점수가 유리한 대학을 무조건 1순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논리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당연히도 수시 2월 인원 잘 살피셔야죠. 그래서 현재 그 배치표에 나타나 있는 옆에 인원은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에요. 따라서 배치표 보시면서 이렇게 적게 뽑아 큰일 났네 이러지 마세요. 일단 수시까지 다 2월 된 다음에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일단 현명한 태도이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시 추가 합격 인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좋겠죠. 왜?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원서를 쓸 때는요 문 닫고 들어가고 싶어요. 학부모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발표되잖아요. 떨어졌다고 난리를 쳐요. 문 닫고 들어갈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만큼 부모들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선생님 저는요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원서를 써줬어. 떨어지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문 닫고 들어가려면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제일 먼저 최초 합격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평균에 가깝게 혹은 평균 이상으로 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 닫고 들어갈 각오를 하고 혹은 뭐 상위 80%로 들어갈 각오를 하고 원서 쓰는 사람은 최초 합격하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대신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추가 합격이 몇 번까지 됐는가는 확보해야죠. 근데 작년에 15명이 됐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15번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문 닫고 들어가든지 진짜 떨어지든지. 이렇게 굉장히 위태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작년에 추가 합격이 15번까지 됐는데 우리가 12번이야. 그럼 진짜 문 닫고 들어갈 가능성이 진짜 높아진 거죠. 그럼 진짜 원서 잘 쓴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추가 합격생이 몇 명이었는지 정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보들을 다 수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저희 학원에서 개최하는 대학별 상세 설명회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조금 이렇게 막 알아보셔도 좋고, 근데 그런 거 알아보기 좀 싫다라고 하면 그런 설명회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 온라인 배치표 같은 데도 다 그런 어떤 자료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돈을 주고 좀 사서 그냥 깔끔하게 나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좀 일정한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결과를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이거 자료는 제가 의예과하고 그 다음에 치의과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하고 뭐 연고대 정도만 딱 준비를 해왔어요. 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제가 써갖고 온 거는 뭐냐면 써갖고 온 거 옆에 있는 점수는 517.8 저 점수는 표준 점수가 아니에요. 서울대 환산 점수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까요? 자, 작년에 서울대 물리천문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517.8이 컷이었어요. 알았어요? 문 닫고 들어가라고 517.8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무슨 고민에 빠질까요?
자, 입시하는 사람의 당연히 입장에서는 작년에 517.8이 올해로 서울대 환산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일까로 또 환산해 내겠죠. 이 짓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517.8은 올해 예를 들어서 516.5야 라고 하면 516.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커트라인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환산 점수의 커트라인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면 마지막에 들어갔던 아이들의 모든 점수를 저희가 갖고 있다면 그걸 프로그램에 넣어서 작년에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예, 쉽지 않은 작업들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미 작년도 거를 가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정시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대면 컨설팅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보는 자료들은 그런 자료들이에요.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작년에 컷이 510 몇 점이었다면 올해 환산으로 다시 이걸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결과는 이런 결과 나오는데, 작년도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제가 이 자료는 사실 대치동이나 이런 데 설명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작년의 결과를 보시면 자연계 전체가 사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연계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연세대 아무리 컷이 낮아도요, 환산 누적 백분율이 2.6%를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2.6% 밑에 대학들이 과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펑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어디가 많이 벌어졌다? 연고대가 굉장히 많이 버려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고대의 컷은 떨어지고 서울대 연고대의 컷은 떨어지고 오히려 지방 의대의 컷이 쫙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지방 의대 컷을 가지고 작년에 지방대 의대를 썼으면 거의 대부분 다 탈락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핫 이슈는 당연히 또 뭐가 될까요? 이 현상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냐. 왜? 올해 또 의대 정원이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저희 배치표의 논리와는 상관없이 연고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배치표에는 이 점수로 앉혀놓지는 당연히 않겠죠. 왜? 보편적 시각이 있는 거니까요. 연대 공대 정도면 당연히 한 2.5%는 마지노선이야. 거의 아니면 2.9%, 2.8% 마지노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배치표에는 그런 보편적 기준으로 잡혀있지 마지막 컷으로 잡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는 둘 다를 알아둬야 한다. 하나는 보편적 기준과 또 하나는 무슨 기준? 커트라인의 기준을 둘 다 확보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도 아무리 진짜 낮게 잡아도요 3%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3% 밑에 대 학과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돼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 서울대 문과,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것은 경영 저렇게 펑크 났던 데는 사탐의 백분위 불안정성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대 경영이 아예 저 모양 저 꼴이 됐던 상황들은 또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고려대 마찬가지죠. 경영 위치를 보세요. 완전 전멸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얻어서 들어간 애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